5선 당선으로 종신 집권의 길을 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이 끝난 다음 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등 이번 침공으로 빼앗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해 새로운 러시아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로 선언하는 패기를 보였습니다. 이어 이미 10년 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크림반도와 본토 사이 유일한 육로인 케르치 해협대교가 계속된 우크라이나군의 수중 드론 공격으로 순환을 겪게 되자 내놓은 방안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며 유럽 대륙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푸틴이 이번엔 프랑스군은 러시아의 최우선 표적이 될 것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자국 대외정보국을 인용해 프랑스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2,000명 규모의 병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프랑스군은 러시아군의 최우선 공격 목표이자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며 검을 들고 러시아에 들어온 모든 프랑스인이 겪게 될 운명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파병론을 꺼내들어 유럽과 미국을 화들짝 놀라게 했는데요. 더구나 폴란드 외무장관이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에 이미 나토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위험을 감수한 국가들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폭탄 발언을 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주둔하는 건 상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의 파병 구상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러시아는 이러한 주장을 빌미삼아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파병 준비서를 띄우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넘어 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파병하진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 7일 러시아군이 키이우와 오데사에 진격하면 개입할 수 있다며 파병선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달 29일엔 푸틴 대통령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핵전쟁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노골적인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독일은 19일 약 7,300억 원가량의 무기와 탄약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두 번째로 많은 군사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개전 이후 지금까지 총 40조 7천억 원, 올해에만 약 10조 2천억 원을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에 투입했습니다. 독일은 이번 지원 패키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가장 시급한 탄약 10,000발을 비롯해 장갑차 100대와 수송차량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전통의 전차군단으로도 잘 알려진 독일은 폴란드와 손을 잡고 전차동맹을 구성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과 폴란드가 주도하는 전차동맹을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설립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차동맹에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나토 가입국들도 참여하기로 했으며 동맹은 앞으로 주력 전차의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12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12개국 연합해군을 출범시킨 바 있는데 이번 전차 동맹의 결성으로 탄약 부족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우크라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